10년 동안 사귀다 결혼하기로 결심한 부부예요. 만나서 단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혼전 임신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사이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 믿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린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생각에 종합검진을 받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종합검진 결과를 받아오던 중 미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서 회사 일까지 모두 미루고 친정어머니를 돌변한 병원을 다녀오며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안타깝게도 위암이 말기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했지만 수술로 인해 위 손상이 크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시작된 상황이라 수술이 체력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어요. 수술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받을지 고민 중이었는데 간과 장에도 전이가 이미 진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미라가 췌장에 붙어버리면 치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께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항암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받으며 병원에서 힘들게 지내는 것보다는 약간 더 바깥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망연자실해했어요. 그 말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세상 어디에서든 암을 고백할 수 있는 딸이 어디 있을까요? 엄마는 언제나 소중하며 저를 사랑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안타까운 병에 걸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을 해도 멘탈이 회복되지 않았죠. 그때 저희 남편은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나는 원래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편이에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것이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기쁨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슬픔을 나누면 증가하잖아요. 더구나 우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와요. 결국 남편이 말해보라며 촉구하여 입을 열었지만 울면서 말을 한 게 최초였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떠나려 할지 생각하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 엄마만이 이런 시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쓴 내용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엄마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오나 봐. 얼굴을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 우리 함께 이겨내봐. 당신도 힘내야 해. 당신이 무너지면 주변 사람들도 상처받을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힘내. 남편이 내가 울면 친정엄마도 속상해 할 거야 라는 말에 단단히 버티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식사법부터 영양제까지 성분을 살피며 선택했고 천천히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을 했어요. 친정엄마를 삼아 가볍게 병행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충무로에 있는 큰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인쇄물 디자인을 하는데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친정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죠. 엄마가 낮잠 자는 동안 작업하고 산책하고 병원 다니면서 유동적으로 일했어요. 사장님은 마감 기한이 넉넉한 일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웃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받아들여서 좋아했던 사람이었네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서로 얘기를 나누며 같이 건강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물을 살균해야 한다고 필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마시게도 했고 함께 산책도 다녀왔어요. 남편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한층 더 반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친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은 몰랐을 정도예요.
하지만 남편이 존엄성을 보여주며 제 친모님에게 소개하기로 했어요. 친모님께서는 암이다 보니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친모님을 챙겨주었고 딸을 지켜줄 좋은 사람이 된다면 고마워하셨어요. 친모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점점 더 움직였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며 다시 한번 반해버렸죠.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어디서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채 같다 하루라도 빨리 저렇게 진국이 놈이랑 내 딸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래야 나도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사실 제가 외동인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친정엄마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었어요. 한동안은 저를 만나서 꼬박꼬박 찾아오시고 선물도 주시고 용돈도 보내주셨었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미국으로 떠난 뒤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만 끊어지고 말았거든요. 저에게 언제 미국에 와서 살 생각은 없냐고 공부하기도 좋다고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엄마 옆에 있겠다고 말을 하니 실망이라 하신 건지 뭔지 그 연락을 끝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죠. 제가 해외에 전화를 걸 줄 아는 나이도 아니기도 했고 미국은 또 시차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깐 서로 시간을 맞춰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애매해진 거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가 3이 되었는데 이 나이까지 연락이 딱히 없었으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미 저에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 친정엄마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었던 보더라고요. 엄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저 병을 어떻게 늦출 수 있을까만 생각해 몸에 좋다는 거는 다 해보자고.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내 몸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알지 않겠니? 이렇게 멀쩡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 허락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참 걱정이 많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시집갈 때 혼자 사고 싶을지도 모름. 적어도 살아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겠네. 우리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싶네.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많이 있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이혼을 싫어해. 아이를 낳고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 부모님이 어떤지 참 알겠어. 가족 주제에 대해 발표할 때 손을 든 적이 없어서 많이 와닿았어. 그래서 항상 신중하고 싶고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어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요.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남편이 제 고민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별 차이가 없는데 장모님이 단단해지시는 걸 봐서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에 대해서 겁이 나는데 내가 주변 환경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고 하지만 장모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잘 부탁한다고 하셔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마음이 복잡해져 미안해요. 그런데 당신도 결혼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당신을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모님이 없어도 당신을 믿고 지킬 수 있는 가족이 되어 옆에서 평생을 지내고 싶어 해요. 부족한 점도 당신의 짝꿍이 되어주는 게 어때요? 덤덤한 고백이었지만 저를 도와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셔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친정 엄마가 저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연애하고 결혼 후 이혼하는 커플도 있어서 만난 기간이 중요한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덤덤한 결혼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움직였고 결혼을 하자는 말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친정어머니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른다는 것이 저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아서 꼭 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 소원을 제가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댁 쪽에서 우리 친정어머니를 엄청나게 배려해 주셨어요. 우리 친정어머니의 병 중에 위암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먹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하셨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한정식집에 미리 말을 해서 음식들을 최소한 소화시키기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한정식집이 시어머니의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라서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견례를 하기에는 별로 적합한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친정어머니를 배려해서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저와 친정어머니는 감동을 받았어요. 사돈이 정말 고생해서 키우셨는지 어쩜 이렇게 똑 부러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지. 요즘 이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복실거리고 예쁜 막내 며느리인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달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지? 그럼 본인이라면서 건강히 편히 사시는 사동을 지켜보는 것을 보면 세상 효녀이시긴 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짓긴 하셨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배웠어야 하는데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서둘러 결혼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불편한 기색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가족처럼 다가서는데 서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돼요. 마음을 소중히 주고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언제든 친구가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친정 엄마 투병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많이 연락해줬어요. 친정 엄마는 혼자서 더 이상 몸이 힘들어요. 난 뒤에 키워주지 않았는데도 성품이 착한 분이에요. 암에 걸리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나눠주셨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친정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며느리로서도 잘해주겠다고 했으니 안심해요. 결혼 준비하고 바쁘지만 친정 엄마를 돌봐주고 싶어요. 미움을 생각할 틈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친정 엄마를 보니 걱정돼요. 결혼 준비와 회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친정 엄마를 돌봐야 해서 정말 어려워요. 몸이 정말 10개라도 모자란 것 같은 지경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한복을 입게 됩니다. 친정엄마는 대충 하자고 했지만 우리 시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제가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복을 대여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한 번 분이 딸의 결혼식을 보러 오는데 한 번 입는다 하더라도 이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복과 돈 문제는 중요하지 않던데 제가 하나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친정 엄마께 선물로 주고 싶은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잖아요. 우리 친정엄마의 소중한 선물이 저한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댁과는 마찰이 없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남편이나 저나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요즘 물가가 높아지고 집을 얻는 것이 힘들었어요. 남편은 실은 언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신우 누나가 운영하는 SNS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는 아이를 두고 SNS를 통해 상품을 파는데 성공해서 사업을 확장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옷을 판매하고 효소나 먹는 사람들에 대한 상품 공부도 하고 협찬을 받아 제품을 홍보하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인플루언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긴 하니깐 대부분 알고는 계실 텐데 우리 신우가 그쪽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을 잘해서 그런 건지 따라니는 시녀들 꽤 있었고 나름 벌이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그만둔 뒤로 신우 뒤를 쫓아다니면서 물건도 받아오고 협찬도 정리하고 SNS 관리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신우 사업장에 등록이 되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우가 진짜 돈 많이 버는구나 부럽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아무리 그래도 혼자 사업하는 건데 가족들 이름 다 넣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 잘하고 결혼식 첫날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 되었는데 엄마가 주 그림을 따해 식장에서는 멀쩡하게 앉아있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또 얼마나 슬프던지.
엄마 옆에 꼭 붙어서 같이 잠에 자면서 두런두런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딸 이렇게 시집을 가면 정말로 엄마 품을 떠나게 되는 건가? 엄마가 참 복이 많다. 이렇게 눈 감기 전에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것도 다 보고 말이야. 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아이 낳는 것까지 다 보고, 우리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도 보고 다 해야지. 왜 자꾸 오늘 내일 하는 사람처럼 그래? 리 딸도 적응해야지. 엄마가 없는 삶이 당장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홀로서기 잘해야 하지 않겠어? 아이 물론 사위가 나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니까 안심이 됐어. 그런데 결혼식 전날 엄마가 하신 말씀, 혼자인 거라니, 엄마 없는 삶이라니, 아니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할 거야? 그래, 우리는 더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 엄마도 얼른 자야겠다.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 엄마는 아픔을 감추고 웃으면서 버티겠지?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결혼식 당일 신부가 눈을 부어서 나타날 수 없으니 참고 참아야 했어. 다음 날 일찍부터 미용실에 가서 신부 화장하고 친정엄마도 화장을 하고 아픔을 감추고 시아버지가 준비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으로 갔어. 혼주석에 앉아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엄마는 오랫동안 나를 안아주셨어. 그 품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을 계획했지만 친정엄마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포기해야 했어. 남편도 이해해줬고 신혼집을 구할 돈도 없어서 친정집에서 살기로 했어. 남편이 이해해주고 도와줬기에 가능했어. 정말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친정 엄마 말대로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가고 있어.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친정 엄마가 병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안을 돌보고 친정 엄마를 보살펴왔지만 친정 엄마는 점점 더 아픔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얼굴에는 죽어가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심하게 피곤해 보이며 주말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나가기도 어려워하고 집 앞을 짧게 산책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심통해지며 매일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2주 만에 친정 엄마의 상태가 심각해진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녀는 결국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는 링거를 연결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평생의 눈물을 모두 흘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퇴근 후 한창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사고가 있었느냐며 걱정했죠. 내 누나는 소유한 쇼핑몰 문제로 고생했고 그렇게 남편 역시 극히 우울해 보였어요. 친정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 친정 어머니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순간에는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헤맬 때도 있었지만 그녀를 돌보는 것이 내 소명이었습니다. 없던 일이에요. 계속해서 배가 아픈 것인지 통증이 있다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셨으니 그걸 먹었을 때 정말로 좋아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 미움을 떠내지 못해서 링거에 의존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다른 약을 먹어서 통증을 가라앉힐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친정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받아들기 어려웠지만 친정 엄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 딸로 사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평온한 삶을 이루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사위에게 모든 걸 맡겨두고 눈을 감아도 괜찮다. 병을 앓게 된 후로는 한 번도 삶에 미련이 남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죽음이 다가오니 솔직해지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삶에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우리 딸이 손주 낳고 애들 키우는 걸 보면서 투덜거리고 마음이 아팠다며 기뻐하셨다고 해서 더 아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살아있을 때 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별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픈 친정 엄마가 입원하신 후 결국 영면하셨다. 친정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편안한 표정으로 떠나셨다. 아쉽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으로 인해 상을 당했는데 한 달만 더 버텨주셨다면 차마 얼굴도 볼 수 있을 뻔했다. 가족들과 시댁, 남편에게 부고 소식을 전하고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일정상 차후에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자 당황스러웠다. 일반적으로는 부고 문자를 받은 이틀째나 저녁에 오거나 인사 후 떠나는데 그런데 날마다 손님이 들어오니 정신이 혼미해졌다. 잔치 같이 열린 것처럼 많은 손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별로 오실 줄 알았는데 상조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도 따로 불러놔야 했는데 인사하고 손님 챙기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우리 은지가 이렇게나 크고 날개 하나를 놓친 듯 했는데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늘이 그리 엄하시다니 딸 하나만으로 남기고 하늘로 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그래도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난 죽기만 할 줄 알았지만 우리 안에선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언니가 전에는 괜찮다고 해줬던 걸 한두 날 만에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생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 돈을 주면서 도움이 아니라던데. 덕분에 헛헛한 마음 달랠 수 있었으니 평생 마음의 은인이었고 엄마는 인복이 많이 있었어. 손님들은 돈봉투를 두둑하게 주고 친정엄마를 위로하러 가는 길에 함께 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했어. 저도 그 마음으로 따뜻해졌어. 친정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서 슬퍼하는 게 맞겠지만 손님들은 친정엄마에게 위로를 받으셔서 나한테도 위로를 주는데 이런 감정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후부터 몰려든 손님들로 인해 저녁 시간까지도 장례식장에는 손님이 몰려발디를 뗄 틈이 없었고 저는 혼자 인사를 하러 했어요. 다리가 아프고 지친 상태였지만 엄마를 추모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다. 남편이 빈소를 보러 오는데 덕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빈소가 가득 찼던데 감사한 마음이었다. 엄마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왔다. 남편의 눈물을 보며 울고 손님을 배웅하고 인사하는 등 바쁜 한때의 행사가 있었다. 손님이 많이 왔고 화도 많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장례식장은 계속해서 손님이 찾아와 정신이 없었다. 장례식장에 끝까지 화들이 계속 쌓여 대통령이 죽더라도 이만큼의 꽃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을 다스리며 받은 차 여러 손님들을 인솔 다하고 나니 남편과 둘이 남아 있었다. 부조금 하기 시작했고 발인 전에 정리할 것들을 준비했다. 현재는 언제 손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건 그날 준비해야 해. 그래야 방명록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봤으니까 오늘은 봐야겠지? 맞다. 상조 회사에 내야 할 돈도 있고 이거 빌려야 하는 거 있고. 다 얼마나 들었어? 상조보험을 미리 프리미엄으로 가입해 놓은 거라 추가 비용은 나오지 않을 거야? 음식값만 하면 됐어. 상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음식이랑 다 보내주셨으니까? 음식값 정도만 내면 돼. 급료수랑 그런 거는? 여기서 부조로 들어온 돈들은 다 남는 돈이네. 아마도 엄마가 생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묻히고 싶다고 해서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봐 주셨어. 거기서 장례식장 빌린 비용 정도만 빼면 돼. 그럼 빨리 돈봉투 좀 열어보자. 저 인간이 왜 그러나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돈통 열쇠를 들고 와서 열어보더니 헉하더라고. 왜 그러나 싶어서 슬쩍 다가갔는데 진짜 입구까지 돈봉투가 꽉 차 있는 게 아니겠어. 남편이 보채니까 옆에서 저도 돈봉투 정리를 시작했는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적게 넣으신 분들이 없더라고. 엄청 날뛰는 금액이 부조금으로 쌓여 있었어. 거의 4천만 원은 쌓인 듯해. 대부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뭔지 5만 원,
10만 원 넣은 사람은 거의 없고 20만 원, 30만 원은 기본인 것 같아. 그중에 100만 원씩 부조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다 갚아야지 하면서. 남편이 받아들여줬어도 점점 얼굴이 화색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며느리의 덕분에 숨을 돌린다. 우리 누나의 회사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나이지 실직자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돈이면 부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다행이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신우의 회사가 왜 부도가 난 것이고 이 돈으로는 부도를 면해야 한다고? 우리 누나가 SNS에서 효소나 옷을 팔고 있다. 그렇지만 전에 들여준 다이어트 식품에 문제가 있었으니 대량 환불이 들어온 것도 문제이고 그게 터지면서 판매된 효소에도 문제가 된다. 성분이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옷은 다른 가게보다 2배는 비싸다. 정말 난리가 났어. SNS에서 우리 누나의 제품을 사면 안 된다는 불매 운동도 생기고 해명해야 할 일도 많고 계속해서 환불이 들어오지. 누나의 회사는 거의 망했어. 하지만 1,000만 원이면 대충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급한 불은 꺼야겠지? 나머지는 대출을 받거나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왜 엄마가 부조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 돈은 엄마의 장례식 비용에 써야 하고 나머지는 묘를 관리할 때 써야 할 텐데. 지금 급한 것은 아닌데. 만약 누나의 회사가 망하면 나도 실직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야 하나? 장모님이 집 한 채 남기는 것은 다행이지. 그러나 그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 장모님의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누나의 회사 빚을 좀 더 갚으면 될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이야, 너희들이 왜 난 너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야? 부조금은 그렇고 우리 집으로 대출을 받아 누구 마음대로 부부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누나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어려울 때내 돈 내 돈 따지지 말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신보가 고약하면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지금 돈 가지고 생색내고 싫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엄마 부조금을 탐내는 것부터가 대망덕한 일이지. 이거 우리 엄마 묘 관리하는데 쓸 돈이라니. 당신 누나네 일은 알아서 처리해야지. 그러길래 애초에 왜 인증도 안 받은 제품들을 속에서 팔아서이 사다를 만들어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야, 너는 우리 누나가 돈 벌려고 그렇게 좀 부풀 거 가지고 뭘 따박따박 따지고. 그래, 그 덕분에 나도 월급 받고 우리 부모님도 월급 받으면서 생활비 쓰시는 거잖아. 우리 누나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가 다 책임졌고 할지도 모르는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양심적으로 장사를 했어야지. 그리고 시부모님 생활비를 왜 신우의 회사에서 월급으로 가져가? 그거 위장 취업 아니야. 위장 취업이라는. 우리 부모님도 4대 보험 받고 생활비 어차피 들고 월급으로 처리해서 절세다고 하는 거지. 그거 불법이고 위법이. 당당하게 말할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 돈 탐내지 마. 이거 우리 엄마 돈이니까. 장모님 돌아가신 마당에 장모님 돈이 어딨어. 내놔. 내가 일단 누나한테 급한 불 처리하라고 주면 누나도 고마워서 앞으로 당신 더 예뻐할 거라고. 나 신우한테 예쁨 받고 싶은 마음 없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원돈 내놓으라고. 지금 내가 실직자 되게 생겼는데 그 돈이 문제여. 어차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돈도 하나도 못 모았으면 뭘 잘했다고. 만약 누나의 회사가 망하면 나도 실직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서 가야 하나? 장모님이 집 한 채 남기는 것은 다행이지. 그러나 그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 장모님의 집으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누나의 회사 빚을 좀 더 갚으면 될 것 같다. 정말 다행이다. 이야, 너희들이 왜 난 너한테 일을 떠넘기는 거야? 부조금은 그렇고 우리 집으로 대출을 받아 누구 마음대로 부부가 아니야? 돈 건네준 아해이 건네줄 금액에 대해 다투다. 서로 주어를 함부로 하면서 서로 억지 우은수가 뻔히 드러났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마을과 함께 잡초를 모두 뽑았으면 모든 것은 해결될 것 같다 싶었지만 아내가 엄마의 묘에 농약을 뿌리겠다고 해서 놀랐다. 아내는 돈을 꼭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남편이 집안을 망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진짜인지 의심했다. 어머니를 향한 역정을 품은 것도 말이지만
아버지의 등장에 더 놀란다. 그 사실을 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 싶었지만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깜짝 등장에 정말 놀랐다. 본격적인 일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부고 소식을 듣고서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늦었다고 미안해하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 어색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나를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어색한 것 없이 눈물이 쏟아지네요. 반가우면서도 감동스러웠어요. 그때 남편이 뭔가를 챙겨가는데 아버지가 돈 봉투를 내주라며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는 돈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일로 사용하겠다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남편을 향해 매를 내리며 소리쳤어요. 장대를 끼며 더 강한 힘으로 때렸지요. 물리면서 남편이 아파하며 도망치더라고요. 사위다운 행동을 보여준 남편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분노했어요. 아버지는 가족이 도와야 한다며 말했어요. 사위는 가족을 돕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화를 내는 남편이었지만 아버지는 머리를 한 번 더 치기도 했죠. 가족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메꾸는 방법은 어디서 배우셨는지 천하의 몹쓸놈아 죄송합니다. 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돈을 받아서 이쁨을 받아 어디로 가시려는지, 시부모님께서 이쁨을 받으면 돈이 떨어지냐, 결혼했으면 독립해서 사셔야 하는데 왜 시모님한테 얼라만 드신다니 독립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모시기도 전에 은한이 났어요. 결혼식은 열렸지만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계시라고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여전히 두 사람은 남녀 동거 중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느낀 거지만 넌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눈가림하실 전에 결혼식을 한번 올려보고자 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 일이야. 지금 혼자 있었으면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고 남편이라 해봐야 남자잖아. 어떻게 변할지도 모를 때에. 아버지가 들어주신 걸 보면 뭔가 안심이 돼. 아버지는 걔 미란한 건 빈틈이 없더라고. 그놈이 든 술을 빼앗아 가셨어.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며 평화로운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발길이 떼지 않는데 신청인 님의 친척들이 찾아와 울적며 진를 부탁하셨다고. 아니 정말로 한번 빌려주라 하네. 내가 그냥 가져가려고 했던 건 조금 지나치다 싶고 몇 년 안에 누나 보고 떠나라고도 하겠어. 빌려주고 싶다면 돈이나 가지러 가라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남편에게는 아예 안 된다는 매. 그리고 스스로도 찾으렴 하노. 엄마가 아픈데 그녀를 혼자 두고 어떻게 신혼삼렘을 설치려 하노. 지금의 상속까지도 받아야 할 너무 하늘 겁니다. 만약 그게 받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그 무모한 집을 도와주라는 말이라니 누구세요? 계속 끼어들어가면 가족 문제에 신경을 못 쓸 텐데 좀 빼주시죠. 왜 다른 사람이야? 우리 은지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빠, 엄마, 바깥 사돈이 시라고요. 아니, 너 아빠 없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나온 아버지 맞네요. 아빠 없이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 이런데? 내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불처럼 달려왔는데 이런 사람들과 사돈이 될 줄은 몰랐어. 바보 같은 사돈과는 맞지 않았어요. 혼인신고 안 해서 남남이게요. 내 돈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당장 엉덩이 들고 나가라고요. 매물차도 너무 매물차게 구하지 마세요. 너한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너한테 다 해줬는데 눈 감고 쉬도록 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줘야 할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20만 원 빼고 여기 있는 한복을 드릴게요. 질 좋은 한복이에요. 그거 인터넷에서 20만 원에 팔던 건데 말이야. 어쨌든 한복 해외 반응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꿇고 빌게. 우리는 돈이 필요해. 사돈 아프다고 해서 조금씩 들어올 거 생각하고 부모님도 조금씩 열심히 연기했지. 우리에게 내 돈을 주면 용서를 해줄 거니까. 자, 그리고 한복값만 20만 원 뺄게요. 질 좋은 한복이에요. 내내 신중하게 생각했던 거니 엄청 미안하네.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몇 달 전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집담보대출 끌어오려고 결혼을 서둘렀지만 그 뒤로 사돈 분명 눈 감았을 거예요. 서로 용서해요.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 자식이 나랑 결혼한 건 집담보대출 때문이라고. 그 순간 정적이 싹 흐르는데 다들 말 실수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랑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랑 둘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집이 제 수중으로 넘어올 거고 그걸 담보대출 받으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상속이라는 게 빨리빨리 처리되는 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엮고 아니니까 일단 급전으로 부족은 닿으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다 알았는데 어떻게 이놈들이랑 얼굴을 마주하고 살 수 있겠어요? 어차피 서류상 남남인 거 이대로 갈라지자 했더니 남편 놈도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나쁜 마음 먹은 거 미안한데 앞으로 평생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장모님도 나랑 결혼하는 거 좋아하셨어. 아, 그러니깐. 그 돈 쓰는 것도 좋아하실 거라고. 제발 이대로 나 버리지 말아주라. 내가 내 희망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남편 놈에게 편육 찍어 먹으라고 내버려 두었던 새우젓을 낙담으로 그냥 부어버렸어요. 어디서 이상한 게 쩐내 같은 비린내가 난다고 했더니 너희 가족들한테 나는 냄새였다. 더러운 것들 차라리 새우젓으로 가리는 게 낫겠다. 결국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 집안 식구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싶어서 경찰 불러서 보내버리고 장지로 이동해서 우리 친정엄마 마지막 가는 길 잘 못 모셔다 도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출국 날짜를 넉넉하게 정하셨다고. 잡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함께 친정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지금까지 얘기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께서 정말로 제가 예쁘다고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떨어져 있었던 동안 생긴 어색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했고 몇 년을 휴가하며 생활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불안해서 한 달 내에 정리하고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미국에서 세차장 사업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어서 좋았어요. 일을 구할 때까지 세차장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미국에 온 후에는 휴대폰이 필요 없어서 전 남편과 연락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했어요. 아직은 영어가 어렵고 서툴지만 노력 중이에요.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해요. 그 인간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조만간 가려고 해요. 지금은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안심하며 떠났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제 어려움을 듣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